음, 파네메르크 자연신학 강독 6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8번째부터 화면을 좀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읽어야 될 텍스트를 이미지 파일로 해서 화면에 올렸습니다. 69강인데 앞에 68강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한 10초 정도인가 잘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9강 할 때는 이게 정확하게 레코딩 시작이 확실한지 확인했습니다.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69강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대목은 영적 주관주의를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표적인 신학자 두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폴 틸리이고 또 한 사람은 테아르트 샤르댕입니다. 먼저 틸리히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새롭게 위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자신의 저술을 틸리히죠. 완료한 후 그의 조직신학 세 권을 가리킵니다. 인간 현상에 관한 표현에 저 우습죠. 뭐 인간이면 인간이지 무슨 인간 현상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상이에요. 인간으로 나타난 거죠. 특이한 현상입니다. 인간 같은 종이 지구에 여태까지 없었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인간 현상에 관한 틸리가 끝났군요. 그 다음에 샤르댕이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미리 읽어보지 않고 틸리라고 앞에서 틸리를 봤기 때문에 이어지는 줄 알았더니 샤르댕이네요. 인간 현상에 관한 샤르댕의 저서를 읽으면서 틸리는 두 사람이 같이 겹쳐 나오는군요. 자신의 관점이 샤르댕의 관점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국은 틸리 이야기인데 틸리가 샤르댕을 그의 책을 읽고 비슷하다 관점이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영은 두 사람에게 다 이 영 현상이 중요하죠. 영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나 이런저런 것들과 비교해서 볼 때 영이 분명히 현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은 모든 생명에 생기를 주는 힘이며 비록 인간 의식의 발생에서 정신이 결정적으로 새롭고 강화된 형태로 스스로를 깨닫게 된다 하더라도 정신과 영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과 정신이 동일성을 거부하는 거죠. 그게 동일하다 생각하면 영적인 주관주의에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그 정신 활동이 바로 그게 영이지 말하는 거죠. 생명 속에는 자기 초월의 경향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도 양자의 공통점이다. 샤르댕은 그것을 방사 에너지라고 불렀고 물리학적인 용어네요. 레디칼 에너지. 레디칼이 아니라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냥 좀 정신없네. 레, 레디얼 혹은 리다이얼이죠.
레다이얼, 라다이얼, 라디얼.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레디칼이 아니라, 어, 뭐, 레디칼하다는 게 RADICAL 하잖아요. C가 없는데 당연한 것처럼 읽다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역시 잘못 봤습니다. 라다이얼 에너지라고 불렀다. 그렇고 틸리의 관점에서 그것은 인간의 영을 신의 영과 관계시켜주는 것이다. 조금 골치 아프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게 깊이 생각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접근 방법들 사이에는 당연히 차이점도 있다. 첫째, 샤르댕은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이요. 틸리가 신적인 영과 생명의 한 차원으로서의 영을 구별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설명한다. 아, 좀 차이를 얘기하는구나.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그냥 완전히 다 소화하고 기억해 해서 시험 칠 정도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머리 터지죠. 샤르댕의 관점에서 보자면 전체 우주는 진화론적 과정에 목적을 부여하는 진정한 역동적 근원임이 입증될 과정으로서 발전적인 영성화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또한 완전한 통일점을 지향하여 수렴되어 나가는 통일화 과정인 바 그 과정 속에는 모든 물질 과정들에 침투하여 생기를 불어넣고, 그 생기 단어가 영어로 뭔지 제가 알듯 말듯 참 잘 떠오르질 않네요. 독일어는 이제 아이그니스인데 그 과정들로 하여금 그 스스로를 넘어서도록 유도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존재한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구별되냐 하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관점 속에서 피조된 영은 전체 진화 과정에 생기를 부여하는 그 하나뿐인 그건 하나님의 영이겠죠. 이제 이미지 보고 2번은 들어가고 3번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 하나뿐인 거부터 시작해서 어, 네, 나왔죠. 모두 너무 어, 작죠. 이게 왜 안 잡히지? 이거를 더 3번 이미 3번을 맨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계산하기 이렇게 커서로 포착하기 좋아요. 이미지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10개 정도 올라와 있어서 서로 이게 충돌합니다. 자, 좀 더 넓힐까요? 음. 단 하나뿐이 영의 역동성에 단지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그 영의 역동성, 성령이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게 이제 몇 쪽이냐? 200쪽입니다. 200쪽. 저는 책으로 좀 읽어볼까요? 이 관점 속에서
그러면 안경을 좀 바꿔야 되겠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또한 보존된다. 왜냐하면 물질 존재들은 오로지 그 스스로를 초월함으로써만 영적인 역동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틸리가 생명의 자기 초월과 영적 경험에서의 신비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틸리는 그의 물질과 질문 사이의 상관, 잘 따라오고 있죠. 상관 방법 때문에 가정적으로 인간의 영과 신적인 영의 이원론을 유지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심지어 그의 개념 내에서조차 그 신비적 요인이 신비적이죠. 보편적으로 생명의 자기 초월을 예증하는 모든 영적 경험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앙과 희망과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현존으로 규칙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시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리 3을 좀 내려서 됐습니다. 가능하면 좀 크게 보는 게 낫죠. 크게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참, 이 OBS 잘 만들었네요. 이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 편리하게 동영상 온라인이죠, 그게. 온라인 강의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샤르댕은 생명의 차원들이라는 모호하고 혼동스러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용어는 기껏해야 은유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을 뿐으로 유기적 생명을 전적으로 물질적으로 기술해냄으로써 1차원적 협소성을 드러내고 있다. 1차원적 협소성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여기서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 물질적인 그 차원으로 집중한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생명의 차원들을, 그 샤르댕에 보면 틸리가 말하는 생명의 차원들은 좀 모호한 거죠. 생명의 차원들을 언명하는 그런 은유적 담론이 담지하고 있는 약점은 바로 그 비유기적이고 심리적이고 영적인 실제의 차원들에 상응하는 기회가 그 담론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추상적이라는 거겠죠. 샤르댕이 모든 물질 현상의 영적인 내면을 언급하는 대목에는 저는 물질적인 기술 방식을 벗어나는 인간 현상의 심연에 대한 동일한 관심이 표출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말이 좀 어려워. 없지. 이게 또 움직이질 않아? 음. 아직까지도 제가 요 화면을 다루는 게 서툽니다. 아닌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표출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요 커서가 가는 거가 화면에도 잡히면 좋겠는데, 그의 이 관점은 고대의 철학적 물알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대단히 물질주의적인 거죠. 이 샤르댕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이 다 물질이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정신적인 현상이 나타나냐 하는 거는, 그것도 분명한 건데, 양쪽이 다 분명한 건데, 이거를 구별해서 보냐, 같이 보냐 하는 그러한, 아,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도 뭐 딱 두 개로만 차이 나는 건 아닐 겁니다. 하고 뭐 그렇다고 하고 넘어가죠. 철학적 물알론과 일맥상통하겠다. 물알론. 물질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첫째로 과학적 탐구는 인간 정신의 등장과 같은 명백히 정산적인이 뭐야? 정신적인이라는 건가? 현상들의 배후에 놓여있는 보편적 원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의 호소함으로써 둘째로 물리 현상들의 복잡성의 정도는 그 내적인 영성의 수준과 규칙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샤르댕의 대담한 주장은 자연 현상들의 영적인 내면과 자연 과정들 배후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결합하는데 그 근거를 두겠다. 복잡해요. 테아르드 샤르댕의 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설명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프로바둑 구단들이 놓는 그 바둑 수의 세계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식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툭툭툭툭 치고 나가는 방식으로 그 전문적인 영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가기 쉽지 않죠. 결국 샤르등은 모든 에너지는 역사적 에너지는 특성상 영적이라고 가정한다. 에너지는 특성상 영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그 다음 중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보이지 않으나 분명한 현실이죠. 에너지는 물리적 현상들의 상관관계를 통해 물리적 관찰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샤르등은 물질 원소들의 모든 결속성과 그들 간의 상호 관계성들을 설명하는 힘으로써 접선 에너지. 이건 참 어렵다. 정말. 접선 에너지. 텐진시얼 에너지. 복잡성과 통일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존 현상들이 자기 초월을 설명하는 방사 에너지 간의 구별을 도입한다. 넘어갑시다. 이 구별은 필자가 이미 언급했듯이 에너지의 영적 특성을 기술하는 데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아무래도 앞으로는 강독할 때 미리 제가 읽고 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네. 전혀 새로운 영역이라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강독하려니까
네, 힘드네요. 모든 게 깨끗하게 머릿속에 정리돼야 제가 좀 더 설명할 텐데, 생각이 급급한 일이, 그것도, 뭐지? 뭐지? 하면서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으니까 설명하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자연과학자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만 봐야 되겠어요. 특히 물리학자들은 샤르댕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듯이 물체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 드러나는 우주 에너지의 외적 현현만을 관심한다. 물질들 간의 상호작용. 그렇죠? 우리 몸에도 세포와 세포 사이의 작용으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뇌와 뭐 손, 발, 다리, 귀, 오장, 육부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죠. 그 돌과 나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그 덩그러니 거기에 있는 것 같으나 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나 만일 에너지가 샤르댕이 가정하듯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면 에너지의 또 다른 측면이 존재해야만 하고, 그리고 이는 샤르댕이 방사 에너지라고 부르는 자기 초월의 역동성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음, 네, 그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우리가 샤르댕의 사고 속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에너지 개념의 측면들을 묻게 되면, 에너지 개념의 측면, 뭐야? 측면들이 있다는 거야. 이 개념 속에 내지 않은 문제점들이 이내 분명해진다. 여기서 에너지 장현상은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된다. 고전 역학은 물체들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시공간상의 그 물체들의 위치들, 그리고 그들의 상호 관계들 속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다룬다. 그렇죠? 이 힘들은 물체들에게 돌려진다. 관성도 힘이죠. 왜냐하면 물체들이 힘을 야기한다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거운 건 이렇게 또 떨어짐으로 힘을 만들죠. 그런데 물리과학이 자연력 개념을 물체의 속성으로, 특별히 그의 질량으로 환원하게 되면 고전 역학 체계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런 왜 그렇다고 그런 거지? 이런 시도를 했던 마지막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상대성 이론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공간을 물체들의 속성으로, 그리고 그들 간의 상호관계의 속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이론은 공간 기능으로서의 물질 개념을 낳고 말았다. 물질이 공간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는 운동하는 물체 모델에 근거한 자연력 개념으로부터 하나의 장으로 인식되는 자율적인 에너지 개념으로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경우에서처럼 자연력들을 에너지장으로 돌린다는 것은 에너지를, 물질을 초월하는 기본 실제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에너지는 물체, 요건 이제 닫고, 이제 3번 닫고, 이제 4번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미지 4.
자, 이미지 4예요. 이걸 또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가 에너지, 히- 에너지, 보통 힘이라고 번역을 안 하나요? 에너지. 에너지는 물체를 통하여 스스로를 현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물체를 실제의 주체로 간주할 수 없다.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물체가 어, 힘을 낸다고 그랬는데, 그 에너지를 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음, 에너지가 물체를 통해서 스스로를 현시한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으로 봐서는 에너지가 더 상위 개념이 되는 거죠. 물질보다는. 이게 또 복잡해요. 음, 이건 뭐 됐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 우리는 더 이상 물체를 실제의 주체로 간주해서 보게 된다. 그러면 에너지, 그럼 영이 주체일 수 있죠. 예, 영이 물질에 대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쪽으로 현대 물리학이 어떤 그 세계 실제에 대한 관점을 열어준 겁니다. 물체들의 속성으로부터 물체들의 발생과 운동 속에만 스스로를 현시하는 독립된 실제로서 자연력 개념이 철저하게 전환되는 이 사건의 의미를 하르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옛날 사람이니까. 분명히 샤르등은 물리학의 가장 근본 개념으로서 에너지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인슈타인의 장이론에 대해 잘 납득하지 못하였다. 그는 에너지와 물체 간의 연관관계를 고수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심지어 비유기적 물체들 속에도 들어있는 일종의 영으로 인식하면서 이 연관성을 설명했다. 그렇군요. 이런 정도로 그 샤르댕, 뭐 틸리히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물리학 전체 발전 과정 그 전체하고 연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 않은 문제인데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우습긴 한데 하는베르크 대단한 신학자예요. 신학자 중에서 이런 작업을 한 신학자는 찾기 힘들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뛰어나더라도 이 자연을 주제로 한 신학 논의는 정말 어렵거든요. 물리학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 책 몇 권 읽는다고 해서 그 물리학의 그 논리와 개념적으로 우리가 다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파넨베르크 같은 거장들은 그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는 아니나 물리학 전문가 못지않게 그 물리학의 세계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틸리하고 샤르댕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고 이렇게 저렇게 뭐 에너지와 뭐 물질과 그 고전 역학과 이런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좀 길기도 하고, 뭐,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가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아서 더 읽다가는 머리가 휘청거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이 이미지 파일로 바꾼 텍스트를 이 화면에 올려놓고 제가 해봤습니다. 재밌네요. 지금 두 번째 해서 그런지 저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못하지는 않네요. 뭐 책 읽어도 그렇고 책도 읽어도 좀 작잖아요. 이 폰트가. 예, 이렇게 좀 키워놓고 화면에서 읽으니까 이게 이미지가 4번이었죠. 예, 키워놓고 읽으니까 따라갈 만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거 다루는 기술이 더 좀 발전하면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좀 좋게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